안녕하세요. 실코치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PPT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러닝 기초 단계라고 표현했고요. 이 소제목은 발과 발 사이 찰나의 시간의 싸움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수원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를 졸업한 체육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보통 선수들을 많이 트레이닝 했었어요. 뭐 야구 선수들 위주로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일반인 분들 그리고 선수 뭐 재활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러닝을 입문한 건 2018년도였어요. 제 회원님 중에 한 분께서 나이가 지긋하신 회원님이셨어요. 그분께서 이 트레이너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건강을 지키는 게 똑똑하고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 겨울부터 러닝을 시작했고, 러닝을 한 지는 꽤 오래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리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달리기에 특별히 뭔가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좀 그냥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 느낌으로만 진행을 했어서 뭐 한 달에 100km 이상을 뛰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도 작년이 처음 나간 대회였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기는 했고 움직임을 공부한 트레이너긴 하지만 달리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가르쳤던 선수들, 제가 야구 선수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 야구 선수들한테도 이 러닝, 달리기는 제일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달리기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서 접근을 했었고 계속 꾸준하게 그 실기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제 달리기 전공자나 선수 출신이 아닌 트레이너, 운동을 공부한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바라본 달리기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정의, 그리고 달리기의 특성, 러닝화 고르기, 준비 운동, 러닝의 효율성, 러닝 자세, 러닝 강도, 케이던스, 그리고 이걸 종합해보고 출처까지 한번 밝혀보도록 할게요. 출처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정의입니다. 달리기는 우리가 이동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체득한 기술이라고 표현해요. 밑에 있는 글은 제가 마라톤이라는 걸 저만의 방식으로 정의해 봤는데, 발과 발 사이 찰나의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제한된 에너지로 최대한 빠르게 달려보는 행위 혹은 활동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이걸 알고 가면 조금 달리기를 또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왜 달리기를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한 책에서 읽어서 정말 재미있게 봤던 내용이었는데, 어, 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 인류가 처음에 이 나무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무의 활동을 끝내고 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 활동을 하면서 점점 멀리 가서 사냥을 하거나 뭔가 이 과일 같은 걸 따오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 두뇌가 발달했다고 해요. 이 두뇌가 발달하고 하면서 점점 우리는 이 직립에 가까워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달했을 거고, 그러면서 직립을 하기 때문에 더 멀리 이동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 길을 기억하는, 이 기억을 하는 인간들이 생존 확률이 높아졌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뇌 기능과 뇌 용량이 커졌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네 발 달린 동물과 조금 다른 점이 직립을 하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도 막 많고 그리고 균형도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추진력 자체는 약해요. 쉽게 말하면 속도 자체가 느리다라는 표현인데 하지만 우리가 털이 거의 없잖아요. 있긴 하지만 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렇게 털로 덮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땀 배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열을 많이 발산할 수 있어서 다른 동물보다 더 오래 뛸 수 있었대요. 그래서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건 다른 동물들이 지칠 때까지 따라가서 그 동물을 사냥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달리기 특성 혹은 사냥의 방식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재밌던 건 하루에 7km 정도를 걸으면서 출퇴근하는 교수의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걷는 행위에서 발의 압력 센서들은 이 두뇌의 혈류량을 높였고 그것 때문에 치매나 어떤 기타 부상, 뭐 골다공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움직임의 뇌과학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러닝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사실 러닝화는 이것도 뒤에랑 마찬가지인데 정답은 없어요. 지금 제가 사진 첨부한 것도 보시면 사실 거의 다 나이키 제품이기는 하지만 최고의 러닝화는 없다라고 표현해요. 가장 잘 맞는 운동화가 가장 좋은 러닝화라고 나이키에서는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나이키 제품이라고 표현하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 6개월 정도, 이건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6개월 정도 미만의 초보자의 경우에는 카보나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궁금해서 카보나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이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발목, 무릎, 골반, 뭐 혹은 허리까지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카보나는 좀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훈련이 된 이후에 추천하는 운동화입니다. 준비 운동에 대한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준비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웜업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데 이 웜업보다는 프리퍼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준비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몸에 열을 올리고 체온을 올리는 거라면 그냥 사우나에 있거나 뜨거운 물 뭐 이렇게 담그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준비 운동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러닝에 맞게 내 몸이나 관절, 근육, 인대, 그리고 뭐 시각, 뭐 청각, 전정기관, 뭐 여러 가지의 이런 기관들을 활성화하는 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고강도 러닝을 계획한다면 워밍업 혹은 준비 운동, 프리퍼레이션의 강도도 고강도의 준비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내가 오늘 상체 운동을 할 거면 하체를 워밍업 준비 운동하는 게 아니고 상체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은 러닝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가로치고 마라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러닝 안에 마라톤도 있고 스프린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 이 마라톤 지금 러닝 쉽게 말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래 뛰어야 되는 행위에 대한 러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뛰어야 되는 마라톤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움직임도 사실 좀 손해가 크고요. 너무 큰 움직임도 손해가 커요. 그래서 적당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 표현이 정말 애매하긴 하지만 적당함은 사람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러닝하면서 이 생각이 정말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생각을 정리하는 행위 자체로 러닝을 하시기도 하는데 러닝을 하면서도 생각이 정말 많으면 아마 느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러닝하는 거에 집중이 안 되고 더 러닝이 더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뒤에 나올 케이던스나 보폭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미드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뜻이. 생각이 많아지는 건 에너지 소비가 커집니다.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러닝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있기는 한데 그 자세가 정답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킵초게잖아요. 킵초게가 달리는 자세가 예를 들어 뭐 팔자로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뛰는 자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1위니까 그 사람의 달리기를 따라하다가 갑자기 킵툰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그 사람이 킵초게보다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팔자가 아니고 앞뒤로 흔드는 러닝을 했어요. 그러면
다 갑자기 앞뒤가 좋았네? 라고 다 앞뒤로 바꿀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정석은 그냥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건 다르잖아요. 안 하는 건 달라요.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정도 가이드라인의 자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만의 자세들을 만들어 가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자세를 못 만든다 그래서 절대 문제가 있다, 한다라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신체의 능력을 갖고 있고 각자 다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자세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러닝 자세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을 다르게 표현해서 넘어지듯이 달려보세요라고 표현했는데 이 넘어지듯이라는 것도 몸의 효율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러닝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을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는 게 우리한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듯이 달리면 지금 사진 저기 보이는 그림처럼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닥을 향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너무 바닥을 향해지면 또 호흡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자세가 많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아래쪽 방향.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엉덩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러닝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바닥만 보고 뛰거나 엉덩이를 보고 뛰기보다 이 머리의 방향이 계속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팔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가로치고 마라톤이라고 표현한 거가 이 사진에 나올 거예요. 어, 왼쪽에 보이는 킵초게의 사진은 팔을 적당하게 앞뒤로만 흔들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우사인 볼트 100m 전력 질주 하는 사진인데 첫 스타트 자세고요. 이 선수의 사진은 양 선수의 사진은 팔의 위치가 많이 다르죠. 각각의 효율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를 생각했을 때 100m 달리기 같은 달리기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힘들게 러닝하거나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라톤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킵초게처럼 큰 팔 움직임보단 적당한 팔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미드라인을 중심으로 팔이 그냥 앞뒤라기보단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각선. 그래서 뒤로만 잘 움직이면 우리 팔은 가슴 근육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골반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왼쪽은 골반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골반이 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반이 많이 움직일수록 보폭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어, 하지만 느린 속도에서 보폭이 크다라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게 뒤에서 나올 케이던스랑도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골반이 많이 움직인다 혹은 케이던스가 많다 뭐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 자연스러운 상호관계에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동작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의 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혹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착지법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힐스트라이크, 미드풋, 포어풋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이건 개인의 특성, 지면의 상황, 그리고 속도, 뭐 날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풋을 계속 쓰기보다는 내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힐 스트라이크로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면서 뛸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평지여도 힐 스트라이크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런 선수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어떤 게 굳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다. 이거는 좀 자세가 내가 힐 스트라이크, 미드풋, 포어풋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다면 어느 정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혹은 뭐 통증이 생겼을 때 교정이 필요하다면 교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좋지. 체력도 없는 상태에서 나 계속 미드풋으로만 뛰어야 돼. 뭐 혹은 나는 힐 스트라이크니까 좀 조금 더 미드풋으로 가야 돼.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어쨌든 우리가 뭔가 몸의 움직임의 변화를 만들려면 몸이 일단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발의 위치예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은데 핵심은 내 몸의 중심과 가깝게 착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가지 스트라이크 방법, 착지법, 힐풋, 미드풋, 포어풋 요 세 가지 착지법보다 더 중요한 건 발의 위치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위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옆에 왼쪽 축에 충격량이 1400과 2000으로 생각보다 많이 다를 거예요. 무게중심에서 멀어졌던 차이가 있고요.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힐풋으로 착지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게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호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호흡은 최대 속도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코호흡을 하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이유는 이 코가 갖고 있는 필터링의 기능이나 면역 혹은 습도 유지, 산소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 등에 대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건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인드풀 러닝 스쿨 어드밴스 1기를 졸업했었는데 졸업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수료했는데 이 김성훈님 이 30일 5분 달리기를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마인드풀 러닝을 운영하시면서 이 코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호흡 러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인드풀 러닝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이 내용들을 참고했고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속도에선 코와 입 전부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코다라는 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 이 코호흡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러닝 강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러닝 강도는 코로 숨쉬기 편한 강도고요.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고, 힘든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면 0점은 쉬운 거고, 10점이 너무 힘든 거면 한 5에서 6점. 그리고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40에서 70% 우리가 쉽게 말하는 존2 영역에 대한 훈련일 거예요. 이거는 이 러닝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아야 된다. 80% 이상 권장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러닝 강도가 무조건 이 강도로만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러닝 강도가 100%까지 올라가 보는 인터벌 트레이닝도 해보시고 90%, 뭐 50%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율을 왔다 갔다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은 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케이던스도 사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케이던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라고 얘기하고요. 170에서 180 정도가 일반적이라고는 하지만 키나 주법,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뛰시거나 메트로놈을 켜서 뛰시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같은 속도로 러닝을 하고 있는데 케이던스가 어떤 사람은 막 150일 수도 있고 180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케이던스가 또 다르지만 속도도 또 같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지?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어쨌든 케이던스가 결론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케이던스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케이던스가 올라갈수록 부상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요, 부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그 안에
구조물들의 발목, 무릎 뭐 여러 가지들을 봐야겠지만 이런 케이던스들 같은 걸 조절해 보시는 거예요. 혼자서 조절하기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전문성 이런 구조물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 나온 건 이 케이던스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의식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본인한테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그때 케이던스를 조절해 보시는 거예요. 조절해 봤는데 내가 통증이 사라지고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케이던스를 따라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러닝은 발과 발 사이의 시간 동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활동이에요. 누가 이걸 더 극대화할 수 있냐로 아마 속도, 에너지 이런 것들로 시간이 결정될 거예요, 또. 그래서 내 몸의 방향성, 그리고 팔, 골반, 발구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탁, 탁, 탁 맞아서 작동할 때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힘을 만드는 게 러닝 혹은 마라톤, 뭐 스프린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행위들의 특징입니다. 스포츠의 특징이기도 해.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보여드린 그림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주황 색깔 룸바라고 하는 요추 그리고 위에 있는 흉추 소라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서비컬 혹은 팔 스윙 얘네들이 서로 반대로 꼬아지면서 힘을 쓰게 될 거예요. 보시는 사진, 사람의 사진처럼 아마 나도 모르게 이 행위를 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몸이 계속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면서 이걸 정면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운동들, 그리고 전면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근육의 막들, 후면과 전면의 막들, 여러 가지 이 움직임을 계속 훈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러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러닝이 단순히 정말 그냥 앞으로 뛰는 행위인 것 같지만, 스쿼트가 단순히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회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을 이해하시면 이 러닝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처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출처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처가 없는 내용들도 있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따로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이 대본을 읽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횡설수설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또 댓글 달아주시고 어, 아무쪼록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상 없이 재미있는 운동 하시길 바라고, 쉴코치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